안녕하십니까. 을장시대 인태현입니다. 오늘 을장시대 71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불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또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탈적인 행태를 취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엄청나게 많이 샀죠. 남양유업 사태로 비롯돼가지고. 그래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생기고 저희 또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은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2년간 열심히 투쟁해 왔습니다. 그 투쟁하는 기간 내내 대기업들이 반성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 머리도 조아리고 하는 광경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요.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소나기 피하듯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던 과정에서는 대단히 반성을 하는 신용을 했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도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을 철저히 방해해서 막아냈고 또 대형 유통 재벌들은 최근에 대형 유통 재벌을 대형 마트에 한 10배 규모의 복합 쇼핑몰 산업으로 뛰어들고 결국은 전국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이 괴멸에 빠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중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고 상생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손을 내밀어 놓고선 결국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CJ 프레시원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확 잡아당긴 다음에 결국 내용물을 다 파먹고 그들을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오늘 모실 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백창훈 인도네시아 IDB 대표이사님이신데 이분도 대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술 탈취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서 3년 동안 그것도 타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 와중에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처자식 중에 자식이 4명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깊은 사연을 좀 알아보고요. 대기업의 횡포가 어디까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창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세월 하여튼 고통이 많으셨는데 이걸 잠깐 동안에 다 얘기하시긴 어렵겠지만 네. 오늘 어떤 일이 도대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는지 이거를 이 을장시대에서 좀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대기업의 작태를 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보고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의 중소 상인 및 자영업자분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팩트TV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초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과 대기업과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뭘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망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예, 저는 91년도 1월 28일 날 인도네시아를 도착했고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2002년부터 한글 보급 사업과 한국어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부터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원료 개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작물이 이제 카사바라고 하는 이제 구근 작물입니다. 예. 슈퍼 카사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 근데 거기서 무슨 한글 보급 사업, 한국어 교육원 같은 걸 운영하셨는데 그게 원래 본업이셨나요? 네, 제가 본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이제 인도네시아인들한테 좀 시켜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한류라는 것이 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글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그 슈퍼 카사바라는 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슈퍼 카사바라는 작물이 뭡니까? 그 이제 카사바는 저기 고구마 또는 그 열대 고구마 지금 또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게 슈퍼 카사바인가 봐요. 네네. 고구마처럼 생겼네요. 네네. 예. 고구마 또는 이제 그 돼지 감자라 그러는데요. 예, 열대 지방에서 예. 등이 뿌리 식물이고 예. 한국 쪽에서는 좀 생소한 식물입니다. 예. 식물이고 열대 지방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식량 자원이고 특히 아프리카, 예. 동남아 예. 그쪽에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량으로 쓰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마니옥이라 그러죠. 예. 예. 그리고 그 날것에서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굽기도 하고 예. 또는 그것을 이제 그 요리를 하는데 어쨌든 감자보다 그 이제 그 치명적인 청산이 있기 때문에 아, 독이 있나요, 저 독이 식물에? 예. 예, 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독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은 이제 그네들이 이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그걸 이제 터득을 한 것이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카사바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주라든지 예. 그런 이제 그 많은 식품 전분 쪽으로 예, 많이 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카사바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뜨신 거예요? 어떻게 저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예. 제가 원래 이제 뭐 농사 일 같은데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제가 이 카사바를 이제 알게 된 동기는 예. 그 어떤 제 지인분이 인도네시아 지인분이 예. 저에게 그 카사바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처음에는 이제 1헥타 정도의 예. 시험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식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식품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과거에 셀트론에 근무하시던 그 이현수 대표님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조언과 예. 또 생명과학연구원 각상수 박사님을 예. 통해서 예. 또 많은 더 조언을 받게 됐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한 것이 41헥타인데 한국 평수로 하자면은 12만 4,025평이 되죠. 예. 아니, 네. 그 처음에 그러면 할 때는 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업을 할 때? 네, 제가 2005년부터 투입된 자금이 그건 한 100만 불 이상 수입이 됐었죠.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10억 가까이 아, 됩니다. 예. 그 아무튼 그런데 정확히 저 카사바를 재배해 가지고 그 본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그 백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카사바를 그냥 키워서 누구한테 공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카사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가공하는 산업을 구상한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목적 자체에서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에 제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네.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 에탄올이 뭔가요? 바이오 에탄올은 이제 그 식물에서 얻는 예. 연료인데 식물에서 연료인데 이 연료가 이제 그 교토 정서에 의해 가지고 예. 앞으로 2017년부터는 이제 화석 연료와 섞어야 된다. 지금 석유나 뭐 이런 거랑 섞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브라질이라든지 또 미국 쪽의 바이오 에탄올 쪽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토정서에서 그 바이오 에탄올을 섞으라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자원 고갈과 예. 또 이제 환경적 문제죠. 아, 환경 문제가. 네, 환경 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반드시 섞어야 된다. 그러면 화석연료에다가 바이오 에탄올을 섞으면은 그 공해라든가 이거 매연이라든가 이게 좀 덜 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것을 의무적으로 섞는 게 교토의정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섞어서 쓰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섞어서 쓰나요? 예,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저기 미국 예. 또 가깝게는 이제 중국
중국에서 중국의 섞었어요. 광저우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BEO라고 해서 예. 5%의 그 바이오 에탄올을 섞어야 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도 섞어서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언젠가 섞어서 써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토 정서에 교토 정서를 의하자면은 결국은 섞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백 사장님이 하신 그 사업은, 구상한 사업은 그 결정적으로 에탄올을, 바이오 에탄올을 화석 연료에 섞어서 써야 되는 거는 의무 조항으로, 전 세계적인 의무 조항으로 이제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바이오 에탄올 산업을 국가마다 해야만 되는 뭐 그런 저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찌감치 눈을 뜬 거네요. 네. 예.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하는 것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제 사탕수수 가지고 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옥수수 가지고 하는데 예. 옥수수. 예. 그 맞아요. 옥수수로 가는 뭐 기름을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옥수수를 하는데 그 옥수수 비용하고 카사바 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배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그럼 있는데 절반값이니까 굉장히 그 효율성이 있네요. 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교토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화석 연료 이게 필요한데 결국 그런 것에 대한 미래 산업적인 가치를 보고 백 사장님이 이제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사바를 재배하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건데 네.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기업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근데 그 백 사장님이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끼어들게 됐는지 또는 그들과 합작을 하게 됐는지 그 회사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처음에 제가 구상했던 것은 바이오 에탄올을 가야 되는데 예. 바이오 에탄올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것은 반드시 전분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전분을 생산해야 되는 목적은 바이오 에탄올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생건과 전분이 있어야지만 예.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생산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 그럼 전분 단계는 그 거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안 거치고 하는 거는 생건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생건으로 바로 가서 바이오 에탄올로 가는 방법이 그래서 편하지 사실은 않나요? 더 편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식물의 수확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계절이 수확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저것도 이렇게 수확 기간이 따로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식재기와 수확기가 있기 때문에 식재기, 성장기, 수확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뽑을 수가 없으니까. 네, 항상 뽑을 예, 수 예,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분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분 식량을 원하는 예. 기업과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럼 식량을 원하는 기업이 삼양제넥스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분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양제넥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또 SK도 만나게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SK 에너지는 예. 제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심포지엄에 2009년도 3월 달 예. 강주 김대중 센터홀에서 예. 제가 연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예. 그때 이제 SK 에너지 직원들과 그 SK 에너지 이제 그 연구팀들과 만나게 되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 5월 달 예. 그 직접 와서 인도네시아로 와서 이제 수학을 해서 실사 측정을 한 것이죠. 예. 했을 때 자기네들이 만족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진행 단계에서 예. 이제 삼양제넥스에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삼양제넥 연결된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던 그 이현수 부사장으로 예. 마지막으로 역임하셨던 예. 이현수 회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친정집 같으니까 소개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또 SK 에너지 삼양제넥스는 먼저 IDB하고 사업을 합작회사를 만들어 놓고 뒤에 이제 SK가 들어온 방향. 그러니까 삼자가 공동으로 이제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삼양제넥스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했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삼양제넥스랑 먼저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양제넥스랑 할 때는 어쨌든 그쪽은 전분을 필요로 하는 그 식량 사업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SK는 바이오 에탄올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다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그래서 뭐가 이제 뭐가 꼬이기 시작했나요? 근데 처음에는 좀 합작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 사장님과 삼양제넥스가 회사를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이. 예. 근데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나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수학 예. 재배기가 다 돼가는데 2009년도 9월 16일 날 저하고 이제 그 합작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예. 2009년도 11월 달까지 투자 비용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IDB 자금으로 이제 식재를 하고 2009년도 12월 달부터 식재를 하고 삼양제넥스가 자금 투입이 된 것은 2010년도 1월 15일입니다. 1월 중순경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자기네들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제가 가다하게 저희 IDB 쪽에서 자금이 투입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삼양은 사실은 농업을 모르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예. 주로 이제 원료로 수입을 하는 회사인데 예. 그러니까 식재기에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삐그덕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예. 아, 결국은 그 2009년 11월에는 그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안 하면서 그 한 2010년 그러니까 다음에 1월 15일 정도에 늦게 이제 네. 투자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그래서 생기는 뭐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떤 문제가 그건, 생겼나요? 예. 그 바람에 한 달 한 반, 한 두 달 가까이 늦게 이제 투자가 된 거네요. 그 삼양제넥스에서는 약속한 것보다. 네. 근데 그래서 생긴 문제가 있나요? 식재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아,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왜 한꺼번에 많이 투입돼요? 뭐 땅값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지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들과 예.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움직이는 연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원들 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 자본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제 식재기라고 하는 것은 우기철에 예. 우기철에 식재를 해야지 예. 우기철을 넘기게 되면은 예. 그 넓은 땅 200헥타 또는 300헥타를 하는데 물을 뿌려 가지고는요 예.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우기를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예. 그것이 이제 못 하니까 그 시간을 기간에 자꾸 못 소비를 맞추는 하는 건가요? 못 예.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기철이 끝나고 건기가 들어갔을 때는 예.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렵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한 분기든지 한 절기를 그냥 놓쳐버리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선 그걸 놓쳐버리면은 돈은 들어와 있고 투자는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뭐 사람도 모아다 놓고 일도 못 시키고 또 기계를 빌려다가 또 그것도 쓰지도 못하고 네,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 전개가 되나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 저희가 사람을 부를 때는 이미 계획적으로 언제 며칠 날 그렇죠. 얼마만큼 사람이 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안 왔을 때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항상 그런 사업들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고정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지는 해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스포트하는 사원들은 사원대로 모든 스탠바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줘야 되고. 월급이 문제가 되고 예. 이거는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그런 모든 고정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차 그렇게 자본 투자가 되기로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IDB? 예. IDB? 예. 여기서 이제 우선 저기를 한 거네요. 자금 투자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일단 투자는 했으니까 일은 진행이 됐겠네요. 네. 두 달 늦게 돼서도. 이런 진행이 됐습니다. 돈은 늦게 들어왔지만 네. 먼저 선투자를 해버렸으니까. 예.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 움직여 주었으면은 예. 그렇게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예, 건데 그때 당시에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의 프로세스상 예.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늦다. 아, 결정 과정이. 결정 과정이 예, 예.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로 예.
미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은 대기업 프로세스라고 하는 핑계가 아닌 예, 예. 실제로 빠른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예, 예.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그러면 대기업의 프로세스가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법적으로는 책임 안 져도 되나요? 그쪽은 대기업은 먼저 자기가 투자하기로 약속됐던 것보다 늦어졌을 때 생기는 손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져도 되나요? 그쪽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예. 당신은 손해를 봐도 30% 아니냐. 예. 우리는 70%야 손해를. 아, 그런 논리를 내세웠다 이거죠? 그런 논리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나한테 30%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30%고 예. 대기업의 70%는 여러 개 회사 중에 하나의 자그마한 70%다. 그렇죠. 예. 그거를 상대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예. 제가 항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며칠 전에 제가 CJ 얘기도 해드렸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그 식자재 회사를 본사가 같이 합작회사를 차린 거예요. 네. 저 백 사장님처럼 그렇게 합작회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회사 구조 자체가 손해를 보게끔 가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제 네. 주장하는 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무슨 논리를 피냐면은 그 같이 합작을 했던 개인한테 야, 우리도 투자를 해서 이게 망하는데 이 주식회사가 우리가 좋겠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회사 자체가 법인 자체는 적자 회사가 돼서 거의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투자했던 개인은 쫓겨나고 그 개인이 쫓겨나면은 다시 회사는 CJ가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자본을 가지고 결국은 그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쫓은 다음에 다시 알맹이는 채우면 되듯이 여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기술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걸 다 흡수하면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자기들은 힘이 있잖아요. 자본의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30% 손해본다, 70% 손해본다라는 거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면은 사실은 전혀 얘기가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백 사장님 얘기처럼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고 진해는 진짜 거대한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조그만 사업에 불과한 것이고 네. 예. 아무튼 그런 거고 결국은 이런 것들로 되면서 회사 자체가 근데 말려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어떻게 말려드는지 말려들어간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삐득거렸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생된 것은 2010년도 5월 25일 날 예. 대통령령 36호 예. 가 이제 발표됐는데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신투자개발법이라 그래. 개발법이라 그래서 예, 예. 투자법이라 그래서 예. 식량자원 외국인 기업의 소유 지분이 95%에서 예. 49%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예.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외국인 투자법인 예, 예. 식량, 예. 즉 구대 식량 거기에서 보면 벼농사 예. 또는 이제 옥수수 예. 식량에 관련된 외국인 업체가 예. 95%를 예. 이제 외국인이 소유를 할 수 있었는데 예. 2010년도 5월 25일부터는 예. 95%에 대한 주식 보유율이 예. 49%로 떨어져야 된다. 아, 그럼 이건 우리의 식량 자원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계획인가요? 이제 예.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에 아,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아. 대통령령 36호. 이거는 좀 타격이 있었겠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 해석을 삼양전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 자기네들도 95에서 49% 떨어져야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아니다. 예. 그럼 왜 아니냐? 예. 삼양 IDB라고 하는 회사는 2009년도 11월에 예.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예, 된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옥신각신을 했죠. 예. 제가 심지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도네시아 법이 예. 좀 예를 들어서 정부의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뭐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예, 예. 가령 16세부터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했다가 예.
갑자기 예. 19세부터 여자들이 결혼해야 된다면은 예. 그 3년 동안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난 사람은 그럼 16세, 그러니까 19세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 법은 소급 적용량이 없다. 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49% 떨어지는 것처럼 예. 해서 인도네시아의 법무법인 2개의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결과가 예. 49% 떨어진다였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떨어졌느냐? 예. 지금까지도 49% 떨어지지 않고 95%입니다. 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95% 지분. 95% 지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쪽 삼양제넥스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조정청에다가 예. 질의를 해서 예. 95%가 49% 떨어지느냐라고 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이 뭐냐? 예. 95% 유지된다. 유지된다예요, 그쪽에서? 라고 서류를 또 보냈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거기에 그 부회장인 분이 예. 저보고 아니 전공은 뭐였냐? 예. 법을 전공했냐? 예. 인도네시아 톱5 되는 법무법인에서까지도 49% 떨어진다 그러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95% 유지된다고 하느냐? 예. 그러면은 삼양제넥스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백 사장님의 입장의 차이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삼양제넥스에서는 49%로 떨어진다라고 이제 법무법인까지 동원을 해서 예.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백 사장님은 95%가 소급 안 되기 때문에 95%가 유지되는 거다. 네. 이건.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네. 어떤 차이인가요? 자, 네. 지금 거기에 95%가 이제 만약 90% 49%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삼양제네시스가 갖고 있던 70%가 예. 결국은 유지가 안 되니 예. 유지가 안 되니 예. 그러면은 49% 안에 외국인들 즉 예. 외국인이라는 삼양제넥스와 저가 예. 외국인이니까 예, 예. 그러면은 51%는 인도네시아 현지인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지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이 90% 떨어지니까 예. 회사를 파산시켜야 된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왜 회사를 파산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었죠. 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종료를 다 옮겼죠. 예. 그 다음에 사업 기술, 제가 가지고 있는 연ung 기술 다 옮겼죠. 자기네들 다 가져갔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만 불을 인정해 준다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1,000만 불을 인정해 줘야 되죠. 예. 자,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죄를 제거하면 됩니다. 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CJ 프레시원에서 벌어진 회사를 깡통을 만드는 수법하고 비슷하네요, 이것도. 그런 거, 저도 이제 와서 한국에서 알았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이 어떤 그 대기업의 형태라는 것을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회사를 그렇게 파산 내면은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49%다, 지분이 없다라고 한 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파산을 내서 백 사장님을 쫓아내고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CJ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CJ 거나 지금 지금 제 사건이나 예.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예,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예.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 회사 자체를 파산시키는 쪽으로 몰아가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백 사장님은 저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저항의 과정 중에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네. 감옥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감옥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건가요? 제가 2012년도 예. 6월 5일 날 사무실에 이제 경찰들이 닥쳐서 예. 저를 데리고 가면서 예. 정인으로서 예. 잠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예, 예. 그리고 아무런 자료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 예. 해서 제가 자카르타 경찰청에 불려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자카르타 경찰청에 불려갔을 때 이미 구속영장이 지금 저 사진이 네. 지금 백 사장님이 인도네시아 감옥에 있는 사진인가요? 저거는 인민국 그 보호실에 있었던 겁니다. 저거 누가 찍어서 준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거기 간수가 예. 이제 제가 예.
좀 찍어달라. 아, 왜냐면 그 감옥 부탁하셨어요? 안에서 인도네시아 감옥 안에서는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되게 편하네, 또 거기는. 우리나라는 다 뺏길 텐데. 거기에서는 적어도 뺏기는데요. 예, 예. 제가 전에 뺏겼어요. 또 네, 예, 예. 산란전세가 고발을 해서 예. SNS 쪽에 올렸다고 예, 예. 뺏겼는데 거기는 돈만 주면은 아, 그래요? 또 이제 핸드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예. 하여튼 감옥에 이제 그래서 네네.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저한테 제명을 씌웠던 것이 덮어 씌웠던 것이 예. 사기죄, 사기죄, 횡령죄, 횡령, 문서 위조죄. 문서 위조. 자, 예. 그러면 사기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기죄요. 다룰 히다야선 종묘를 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을 했다. 다룰 다룰 히다얏. 히다얏. 예. 이게 뭔가요? 그거는 하나의 종묘 이름입니다. 예. 카사바 종묘 이름인데 아, 카사바 종묘 이름. 네. 예, 예. 그것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을 했다. 백 사장님은 그러면은 그걸 특허권이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 특허권도 없고. 네. 예, 예. 자, 두 번째.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 거기에 있는 삼양제넥스에 있는 그 이사가 예. 경영진 앞에서 예. IDB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IDB는 IC 특허를 갖고 있다. 예. 카사바 특허를 갖고 있다. 예, 예. 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예. 자기는 기망당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시다야제에서 예. 2009년도 9월 16일 날 합작 투자를 하기 전에 예. 이미 여러 번에 통해서 저는 다루시다야 특허를 갖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은 뭐 문서로 남겼나요? 이메일로 다 남겼습니다. 아, 이메일로? 다 보냈고 예, 예. 저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고 대기업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7월 말에 예. 2009년 7월 말에 예.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처음 다 확인돼 했는데 예, 예. 기망당했다. 그러면 뭐 백 사장님 말만 믿고 지네들이 그 특허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로 다 자기들이 확인을 하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그 이메일 주소조차도 예. 보낸 이메일이 아니다. 예, 예. 자기네 이메일이 아니다. 자기 이메일이 아니고 오호. 그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2012년도 아.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죠. 그 이사가요. 이사, 아. 그 현재 대표 이사가요. 예. 그리고 또 이사 전체 거기에서 이미 근권력으로 다 그렇게 해놔놓고 예. 자기네들 메일이 아니고 제가 현장 법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이메일 당신 거 아니냐? 예, 예. 나는 이메일 자기는 이메일 자기 것이 아니다.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백 사장님 말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네. 좀 빨리 진행시키려고 네. 이 특허권도 있고 이 네.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이 좀 뭉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백 사장님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책임을 넘기는 과정에서 요것도 하나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쳤다. 그래서 네. 사기죄로 이제 넣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횡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은 26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예, 예. 그 260만 불을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예, 어떻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은 증거 자료 없이 그게 되나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돈을 갖다 내면은 예. 근권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 그래도 뭐 몇 가지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좀 그 중에 증거로. 하나가 예, 예. 2011년도 거기에 회사의 감사인 제 아내가 아, 아내분이 감사로 계셨나요? 네, 감사 예, 예, 5%를 예. 갖고 있었는데 예, 예, 5%. 그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예, 감사 사퇴서를 내라. 예, 예. 라고 하는 삼양제네스 이승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메일을 보냈어요. 예. 그 당시로 3살이었던 제 아들하고 예. 제 막내놈하고 예. 감사 예. 제 와이프가 예.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근데 그 경찰 고발에서는 형사 고발장 안에서는 여행비를 횡령했다. 여행비. 여행비 그러니까 비행기표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내하고 예. 감사인 저희 와이프가 예, 예. 사퇴서를 내라고 하기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예.
그걸 횡령을 했다. 아, 그래서 그 증거 자료로 오라고 한 증거 자료를 이성용이 메일을 보여주니까 예. 그 본인의 메일도 아니고 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받은 적도 없다. 예. 보낸 적도 없다. 그런 식으로 또 허위 증언을 하고. 그거는 너무 유치한데요? 그거 그 정도 가지고 횡령죄로 잡아놓을 수가 있나요? 그 여행비에 있었다고? 근데 그 자체도 공적으로 온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메일이 아니라고 해버리시니까 예. 그걸 제가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근데 그게 그런 주장이 먹혀요? 이미 사법부에다가는 먼저 다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하여튼 인도네시아에서 먹혔다 이거죠. 네, 그 주장이. 먹혔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 문서 위조죄. 예. 이 문서 위조죄는 더 황당한 것이 예. 거기에 우리가 그 주총을 이제 하면서 예. 정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정강 개정하기 전에 삼양 제넥스가 예. 52%였고 예. IDB가 48%였습니다. 예. 그런데 정강 개정을 하면서 70대 30으로 맞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75만 불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서로가 이 사업을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예. 이미 김창식이가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한 예. 제가 어느 정도의 좀 상응하는 예. 그 예.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갖고 있던 48%를 네. 18%를 제가 삼양 제넥스한테 줬어요. 예. 그럼 인계한 건가요? 주식을? 그렇죠. 예. 그 주식 인계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 뭐 비용은 받으셨나요? 받기로 했나요? 그것은 75만 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75만 불에. 예. 있었기 때문에 제가 18%를 준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결국은 30%가 되고 삼양 제네스는 70%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위조를 했다. 어떻게 해요? 문서 위조를 했다. 어떻게 위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가 이번 재판에 저번 재판에 보니까 네. 주총을 포샵질을 했더라고요. 예, 예. 포샵질을 해서 예.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식의 매매에 대한 협약 행정도 없고 예. 자기네들이 52%에서 70% 된 것 때문에 예. 260만 불을 손해를 봤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예. 요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법정에서도 한 3시간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 그 재판부하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는데 예. 제가 수학을 떠나서 산수를 하는 사학가로서 예. 산수만 할 줄 아는 사학가로서 18%를 더 주는데 그것을 위조할 그런 위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자기가 주식을 더 뺏기는 건데.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 70%를 갖고 있었다. 제가 30%를 갖고 있었다가 18%를 저한테 얹어서 48%를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거를 내가 내 살을 깎으면서까지 예. 위조를 하는 그런 바보 등신이 어디 있느냐. 예. 그리고 그 75만 불 원래 그 주기로 했던 것도 네. 뭐 25만 불만 그 지급하고 또 안 했다며요. 네. 예. 75만 불 중에서 이제 김양 부회장이 예. 25만 불을 송금을 해라. 예. 그리고 50만 불은 김창식 대표이사가 현지 대표이사가 예.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32억 해외 농업 융자금이 나올 예, 때 예. 주겠노라. 예. 그리고 그 이메일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만 불 준 것 자체도 예. 횡령죄로 잡아넣었어요. 횡령 제목 안에. 아, 그건 왜 잡아놓은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잡아놨나요? 자기네들이 20만 불을 IDB 법인으로 보냈고 예. 송금을 예. 5만 불을 개인 구자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한꺼번에 안 보내고? 자, 그것은 예. 처음에 2009년도에 제가 자금을 빼놓을 때 예. 법인에서 20만 불을 빼놔왔고 예. 제 개인 구제에서 아. 5만 불을 빼놓았기 때문에 예, 예.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을 횡령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보내놓고 횡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보내놓고 횡령이라고 했는데 더 강한 것은 자기네들이 한국 회계법인 문제로 예. 서류를 좀 만들어 달라. 예. 거기 매매계약서, 예. 종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예. 예. 만들어 달라. 예. 25만 불을. 예. 그렇게 해서 제가 25만 불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 한국의 회계법상 예. 해야 된다라고. 예. 그런데
거기에 사인했던 예. 인도네시아 핵의 책임자인 김성태는 예.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분은? 모든 것을 저는 해결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현지 농장을 왔다 가면 오가면서 사업 중심으로 움직였고. 사업 중심 움직였고 예, 예. 회계법인은 예. 회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김성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 김성태는 전략기획팀으로 예. 위임장을 받고 원래 삼양제넥스 삼양제넥스에 예. 소속이면서 해외 파견된 자입니다. 아, 파견 책임자. 그러면은 삼양제넥스가 억울하다면은 예. 그 친구가 나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친구는 경찰 형사고발서부터 예. 지금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까지 예. 나타나지 아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예 안 나타나고 핵심적인 인물인데.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 돈이 오고 간 사안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정확히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현지에 있었던 사람이라. 자, 그런데 2012년도 그때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 정인으로 나왔던 예. 김창식과 예. 이승용이는 예. 김성태는 근무를 했지만 예.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백창훈이가 다 했노라 예. 라고 또 허위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돈을 주고 건건력으로 다 사법권을 다 매수한 사람들 예.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지금 보니까 그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잡아넣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CJ 그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네. 이런 형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그 옛날 우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엄마 잡아먹은 호랑이가 네. 그 오히려 그 엄마 기다리고 있는 그 두 남매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서 뭐 손에다 분칠을 해서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이 대기업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식자재 시장에서도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 여기도 흡사. 특히 어떤 부분이 대단하게 느껴지냐면은 지분율을 가지고 91%를 뭐 가질 수 있었던 거를 95%. 95%를 가질 수 있던 거를 49.1%밖에 못 가지니까 지분율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파산시키자 하는 대목이 네. 마치 그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이라는 합자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그 사업 자체를 거의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네. 이를테면 장사는 되는데 이익이 발생을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거기 같이 투자했던 그 원래 식자재 했던 사장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그 16만 원짜리면은 5만 원으로 평가절하가 돼버리는 이래서 주식을 넘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본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을 텐데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결국은 사업체를 뺏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업 자체에서는 그 이렇게 밀려난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됐나요? 제가 12명의 변호사를 사용했고요. 예, 예. 12명의 법무법인을 사용했는데 예. 죄를 맡은 사건 맡았던 법무법인들은 예. 연락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연락도 인도네시아 법인 예. 법무법인 법무법인이요. 예, 예. 연락도 없고 또 제 변호를 맡았던 친구들은 아예 근성으로 앉아가지고 예. 그냥 제가 의심할 정도로 의심이 예. 날 정도로 예. 또 다른 변호인들은 심지어 속된 말로 저 친구들 물 먹었다 예.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저 혼자서 생활해 왔었죠. 예, 예.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억울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치밀하죠, 원래. 2012년 1월 13일 날 IDB 웹사이트를 해킹까지 해가면서 예.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4월 18일 날 쳐들어와서 예. 해병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예, 예. 모든 증거를 다 가져가고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갑질이 아니라 예.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제가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느꼈던 것은 진짜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한마디로 참담하고 또 거기에 또 제가 그 SNS 쪽으로 이걸 알린다고 보안대장을 시켜서 제가 또 독방에 또 감금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두드려 맞았던 거 생각하면은 두드려 맞는 아픔이 아니라 예. 제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이라도 자금이 있었더라면은 제가 안 했을 것인데 예. 라고 하는 그 제 욕심이 좀 컸었다. 예. 라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목적 의식적인 사업 탈취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얘기 들은 걸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느낌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결국은 이 결과가 굉장히 그 참담한 게 뭐냐면은 사업이 망하면은 어떻게든지 또 살 길을 찾지만 가족이 흩어진 것은 이거 지금 오리무중이라며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됐다며요. 네. 어떻게 됐나요? 5%를 갖고 있던 제 와이프는 예.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겁이 나서 예. 해병대까지는 들어대니까 예.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 속된 말로 잠수를 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3가지 법을 걸어놓고 예. 그러니까 3가지 법을 걸어놓는 이유는 제가 인도네시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자기네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제가 더 밝혀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예.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예. 반인륜적인 행위 자체고 예. 이것은 인간이 아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쪽으로 통해서 가족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제가 갖고 있던 앞전에 그 휴대폰이 이제 압수당하는 바람에 예. 예. 과거에 있던 그 전화번호를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부단하게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잔인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 어려우면 가족들이 뭉칠 텐데 왜 가족들이 다 흩어졌냐고. 근데 그거는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뒤가 가족들을 흐트러뜨려 놔야 되는 어떤 어두운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였는데 국내에 오셔서도 법정 투쟁을 다시 벌이셨죠.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기 민사 소송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삼양 전역세에서 260만 불에 대한 그 민사 소송을 청구했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예. 6월 5일 날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그 재판을 속개를 하는데 예. 6월 5일 날 속개하는 데서는 저희 쪽 변호인단이 김성태를 나와라. 예. 김성태 씨. 예, 예, 예. 김성태를 나와라. 예.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저하고 동감가 있기 때문에 또 제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해유와 압력을 가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김성태가 나와도 무슨 큰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죽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김성태가 저쪽 사람인데 예. 오라고 할 정도이겠습니다. 예. 증인으로. 정리는 실제로 뭐 회유와 압력은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것이지 약자가 강자한테 무슨 회유와 압력을 하겠어요. 그죠? 간청을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해달라고. 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근데 이 한국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그 우리 백 사장님이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확대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저희 쪽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국 사법권이 예. 인도네시아와 같을 수가 있냐. 예.
그런 하나의 희망과 예.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저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누가 도와주시고 있나요, 지금? 저기 이현기 변호사님께서 예, 예.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민생연대의 예. 이승근 대표님께서 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우리 참 그 백창훈 대표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고통스러웠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기업의 횡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서 또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부디 그 삼양 제넥스가 이런 백 사장님의 어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회사를 같이 운영하려고 했던 동업자로서의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끼면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거는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일으킨 당사자였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는 대기업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 빨리 만나셔야죠.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도 가족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산다라는 거는 뭐 지옥이 따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이 얘기가 아까도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우리 백창훈 대표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었는데 뭐 진짜 한 서너 시간을 얘기해도 그 담겨 있는 내용이라든가 울분이 이게 끝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짧으나마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데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뭐 가서 뭐 외교관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의 심경을 한번 마무리를 하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 계실 또 가족한테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어쨌든 저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기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당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하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지금 현재 고통받고 계시는 자금난으로 기술은 있지만 자금난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참으시면은 참고 스스로 해결하시면은 제 같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한테 그럽니다. 상생을 하지 않더라도 살생은 하지 말아달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갑질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예. 우리 저 가족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요. 예. 인도네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으로서는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옛날같이 또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라는 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셨고요.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 외국인 부인과 또 그 사이에서 난 4명의 자녀들을 하루빨리 이 아빠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판도 그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법부도 제 역할을 지금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큼은 아마 우리가 사법부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진실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일장시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애쓰셨어요. 애쓰셨습니다.